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투자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대토입니다. 대토. 농지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농지 대토에 대해서는 중요하거든요.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기 때문에 100%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투자자지.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세무적인 내용은 세무사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고요. 투자 관점에서 대토입니다. 대토. 대토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대토가 어떤가? 대토 돈이 된다. 수익이 된다. 됩니다. 수익 됩니다. 돈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토 투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10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면 향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토 어려운 내용이지만 세무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패스하려다가 그래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성이 필요하다 이런 있으니까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토라는 건 뭐냐면 농업인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농지죠. 를 양도하고 그에 대응하는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서 계속 농사 짓는 것을 대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지가 있습니다. A 농지.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거나 매도하죠. 그러면 이제 B에다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B를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토 이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도하고 양도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토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A를 매도하고 몇 년 후에 B를 매수한다.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매도하고. 근데 그것도 매수하고서 또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수하고서 먼저 농지를, 그 다음에 매도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간 또 뭡니까? 이게 8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로만 전다 과수원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 근데 팔고 싶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작용입니다. 스스로. 영농이 아닙니다. 작용이에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또 이게, 여기 농사 지었다는 것을 혜택을 받으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제초는 있어야 되겠죠? 제초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뭐 어디, 응? 용인이다. 근데 저기 멀리 그 해남이다. 매수한다. 그럼 거리가 안 맞죠? 이거 완전 이전이잖아요. 이러면 대토라고 또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토라는 건 뭐예요? 그 정리하는데, 이 해당 지역을 땅 사서 인근 지역에, 제촌 지역에, 제촌에 있는 지역을 땅을 사가지고 팔고 사고, 그러면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 계속 한다는 거죠. 요런 요건이 갖춰져야 대토라고 하거든요.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팔 때,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이, 뭐, 1000평이다. 10억이다. 그래서 살 때 기준도 있을 거고, 기준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면적의 3분의 2. 아니면, 가격의, 이건 거래가죠? 거래가의 2분의 1 이상.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1000평에, 그 3분의 2니까 한 660평 되겠죠? 670평 되겠죠? 3분의 2니까. 아니면 5억짜리. 5억이죠? 5억, 10억의 절반이 5억이죠? 요 둘 중에 하나만 이 매수하면 되는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걸 더 매수를 전략을 세울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5억짜리 땅을 사겠습니까? 670평짜리 땅을 살까요?
냉정하게 따지면 670평, 1000평짜리 땅을 살 수도 있죠. 근데 1000평짜리 땅을 사는데 뭡니까? 요거를 5억이 아니라 3억짜리 한다. 일단 면적 요건을 갖춰졌죠. 3분의 1 넘었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10억짜리를 팔아서 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억짜리 1000평을 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 양도세가 얼마 주는데 양도세를 100% 감면을 받는다. 요게 우리가 흔히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면적으로 사지는 않고요. 대부분 가액을, 그 면적을 사는 거죠. 면적에 맞고 가액은 최대한 절세 차원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면적을 좀 저렴한 걸 사겠죠. 투자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투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간단히 보시고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조세특례제한법 70조에 있습니다. 조세제한법 70조 이렇게 양도소득세 감면 있죠? 그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대통령을 정하는 거주자, 이게 뭡니까? 농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 이거 제촌이죠. 그렇죠? 제촌입니다. 이거는 제촌. 앞서도 토지투자 언어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농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 뭐 딱 보면 제촌이죠, 이거. 그다음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럼 이게 뭡니까? 자경자. 직접 경작했으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농지를 매수하겠죠. 매도하고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에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입니다. 비과세가 아니죠. 감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감면을 일단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감면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발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토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감면하고 기준을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통령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약간의 예외적인 건 있겠죠. 대표적인 게 편입되거나 아니면 환지가 되거나 뭐 그런 예외적인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인 건 두 번째 치고 요 정확하게 원칙 요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외적인 거는 그때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1번은 이렇게 받습니다. 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환지, 처분 전에 편입되거나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 이렇게 편입되거나 이런 경우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 정한 토지의 경우는 지금 밑에 나오고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대통령 하나씩 볼 겁니다. 감면 신청할 때는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징당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 추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조항은 요 5가지입니다. 법률은 이제 대통령을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겁니까? 요거 제촌 작용을 해야 되고 감면 받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감면 요건입니다. 여기서 70조 1항에서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토 전에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A 농지에서 4년 동안 대토 전이잖아요. 그렇죠? A 농지라고 하겠습니다. A 농지를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요거죠. 연접시군구지 30km 딱 제촌이죠. 그렇죠? 제촌의 지역에 거주하고는 자로서 제촌이죠. 여기다 비거주자 된 날 그런 거는 예외적인 것은 뭐 포함한다 그런 거는 좀 나중에 그 세부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원칙을 봐야 되죠. 거주하는 자 제촌입니다. 제촌. 그렇죠? 거주자는 이런 거죠. 이런 그 특이한 상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런 자, 이걸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나왔습니까? 4년 이상 제촌을 해야 되네요. 농사를 짓고 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4년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 대충 정하는 경작. 뭡니까? 상세 종사하고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지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직접 경자가. 자경이죠? 자경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세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요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대통령으로 정한 소득이겠죠? 요거죠? 요거.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됐냐면, 1항에서 대충 정하는 경우는 경자상의 필요에 의해 대통령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1번이. 어떤 중요하냐면, 4년 이상 A농지, 종전이죠. A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대천 작용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그 상속 증여받은 건 제외죠. 그래서 새로운 1년 내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협의회에서 수용 이런 건 2년인데 보통 이런 건 따로 2년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우리가 많이 볼 때 1년을 기억해야 되겠죠. 보통 대토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건 그 수용은 2년입니다. 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그렇죠? 1년은 어디 있습니까? 1년 쭉 가로 열고 여기 있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했습니다.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내에 이거 샀어. 새로운 농지 1년 내에 이거 샀습니다. 또 그 취득한 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다만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에 농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입니다. 쉬면 안 되죠. 1년, 2년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서 8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죠? 종전에 4년, 새로운 요 4년, 8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8년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로부터 4년 이상 종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 동안은 계속해야 우리가 8년 감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8년하고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죠. 저도 8년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4년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투자 관점에 중요한 것은 계속입니다. 이게 잠깐 A 토지 매도하고 샀어. 근데 좀 쉬었다가 B 토지를 농지. 이게 안 돼요. 계속해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잠깐 휴경이 있을지 몰라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죠. 가액은 2분의 1. 제가 얘기한 게 요겁니다. 요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거. 투자에서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됐고요. 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바로 요거 거꾸로 된 게. 그러니까 이 경작 개시기간 예외가 있습니다. 용농이 불가능한 거, 자연재해라든지 농지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질병 치료하는 거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합산하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년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1번을 봤는데 이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을 봤는데 이건 뭡니까? 4년 이상 양도 경작한 자가 양도하고 1년 내에 취득하는 거죠. 요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에 보겠습니다. 4년 이상 종제 농지 소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으로부터 1년 내에 이건 반대로 됐죠. 1년 내에 뭐 취득을 먼저 하고 1년 내에 종전의 A 토지를 양도한 거예요. 계속 농사 짓 거죠. 양도가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득으로부터 양도하죠. 그러면 이제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뭐랍니까? 똑같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 합산하는 것이 8년. 똑같죠. 조금 전에는 양도하고 취득이고 요건 취득하고 양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실전에서는 저희가 실제 투자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천자경과 이 8년. 그 다음 면적은 3분의 2. 그 다음에 가액은 2분의 1. 요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제일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이게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률적인 것입니다. 수용된 것은 경작과세를 본다. 계속한 것은 뭡니까? 뭐 사망한 경우는 계속한 것은 통산한다. 이걸 한 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뭐 하십니까?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이거 대충 자경을 본 게 아니죠. 그런 거. 요게 아직까지도 3,700만 원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잘 합니다. 이렇게 대천 자경으로. 이게 굉장히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당구의 빚이 수익금에 당구의 빚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쭉 정리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보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세무사님하고 전문 상담을 해야 되겠죠. 당구 빚이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 실전 투자하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 부가세 나오고 세액금, 수익금액도 있고요. 양도소득세 따지는 방법 나오고요. 환지의 때, 대통령 정한 토지, 이런 토지를 예외적으로 한다. 어떤 겁니까? 양들 현재 특별세 광역시 시, 그죠? 이렇게 나오죠. 농지 중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아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는 이건 아니죠. 그 다음 편입돼서 3년 지난 농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외적인 것은 두 번째 치고 우리는 실제 투자에서 꼭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상하고 계시면은 이건 토해내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2년 새로운 건데 뭐 면적이라든지 가액이 맞지 않아. 이게 있습니다. 가액이 맞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1000평하고 1000평이었습니다.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1000평을 사고 요거를 이제 5억에 사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되잖아요. 1000평 샀습니다. 근데 이걸 3억에 샀어. 이렇게. 나중에 요거를 원래 3분의 2가 얼마입니까? 한 670평 되겠죠? 그러면 700평 한 게 300평을 양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남은 게 3분의 2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요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좀 남은 거 분할해서 팔아도 되냐? 팔아도 됩니다. 요 요건만 맞추면 돼요. 50%. 이건 3분의 2. 이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경작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작한 기간이 8년이 아닌 거, 이런 경우는 뭐 8년이 아닌 거, 이런 경우는 다 추징, 감면된 것을 토해낸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리하면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요겁니다. 요거. 그 중에서도 네 가지. 대토에서는 요거죠. 나머지 예외적인 것은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거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실전 투자반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촌. 그쵸? 연재 시금구 30kg. 그 다음에 자경 2분의 1 이상. 3,700만원 이거 안 되는 거. 요거. 3,700만원. 그 다음 경작기간. 팔고 해도, 팔고 사고. 사고 팔고 해도 8년. 그 다음 면적은 3분의 2. 가액은 2분의 1. 요 요건을 모두 맞춰야 돼요. 맞추면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100%다. 이겁니다. 요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실제 우리 토지투자 언어에서 요겁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요 네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나머지 5번째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히려 심플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예가 갖춘 다음에 뭐 특이사항이 있때는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의 절세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제촌, 자경.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제촌은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자경을 많이 어려워하죠. 3,700만원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년을 요건을 실수해서 8년을 충분히 딱 했는데 이것도 이런 게 있으면 7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적 가액 요건은 우리가 투자에서 팁이죠. 그래서 이 가액보다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절세 차원에서 어떤 투자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후 대토 농지 소유에 대해 고지하면서 작용하되 양도농지, 대토농지 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 그 다음 면적은 3분의 2, 가액은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이겠습니다. 이게 대토입니다. 대토 좀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실전 투자반이니까 요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지 대토에 대해서 토지 추적 언어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